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말 뭐 5가정 중에 한 가정 정도가 이혼을 한다는 그런 뭐 부정확하긴 하지만 들쑥날쑥한 통계치만큼이나 높은 이혼율을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저희 대한민국이 상위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혼들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혼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 개인 TV 결혼 전문가 김경애 요걸 치시면 하나하나 상세히 이제 계속 촬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외부에서 만나든 또는 결혼정보회사에서 통해서 만나든 누구나 결혼을 꿈꾸는 사람은 처음에는 내가 희망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하고 제발 잘 애프터 됐으면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 교제가 됐으면, 그리고 나서 결혼이 됐으면, 여기까지만 너무나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혼이 된 다음에, 결혼이 된 다음에 연애든 결혼정보사를 통해서 하든 사실은 끝까지 잘 살아줘야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만나시는 경우는 조건만 좋다고 한쪽으로 쏠려서 하거나 필이나 코드가 맞다고 결혼의 현실을 무시하고 덜커덩 결혼하는 거, 이거 꼭 피해달라. 그거는 앞날을 내다볼 때 정말 이혼이라는 게 거의 불보듯이 뻔하다,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혼이 워낙 대한민국 최고로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혼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혼이 없으려면 조건도 맞아야 되지만 결혼 후에 이 상대방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너무 조건이나 감정에 몰입 안 해서 세세히 보시는 게 좋거든요. 자, 남들이 다들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 그런데 이혼들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혼하는 사유를 보면 그런 거를 좀 피해서 잘 유심히 보고 결혼하면 훨씬 도움되겠죠. 우선은 법원에서는 6가지 정도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돼요. 그게 첫 번째는 상대방의 외도, 두 번째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 또는 부양 의무를 같이 안 산다는 거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직계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요거는 뭐냐면 시댁이나 친정, 특히 요새 장모들이 많이 힘들게 하시거든요. 요런 경우를 얘기하고요. 네 번째로는 직계 가족이 부부의 일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말도 안 되는 이런 대우를 받았다. 이런 거 다 법적으로만 해도 이혼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3년 이상 상대방이 생사불명이야. 그럴 때도 법적 이혼이 가능하고요. 6번째로는 요게 이제 참 추상적인 의미이긴 한데, 부부 사이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차한 사유가 있을 때, 요런 6가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법적인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모든 게 법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의 현장에서 이혼 그 사유를 우리가 다 그 데이터 폼에 가입할 때 쓰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담할 때 어느 정도는 얘기해요. 왜 얘기하느냐? 내가 징글징글 정말 이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큼은 빼고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라도 전 배우자랑 이혼한 사유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정말 실질적인 얘기예요. 법적으로 재판을 통해 가능한 그런 이혼 사유 말고요. 우선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인데요. 이 성격 차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 방송인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 TV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도 조금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배우자 외도,
그죠? 근데 외도에 대해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혼 후에 재혼을 희망하는 이혼 후 재혼 희망률이 한 60%가 넘어요. 결국은 내가 총각하고 처녀하고 새장가 새시집을 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의 외도는 그 사람이 정말 뭐 습관적으로 그런다든가 그래서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몰라도 어쩌다 한번 한 거는 우선은 이 사람이 왜 외도를 했을까 하는 거를 자기 반성도 좀 해보면서 한 번쯤은 그리고 특히나 자녀가 있을 때는요 꼭 한 번쯤은 용서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나면 정말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또 시작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끝낸다는 걸로 이혼에만 너무 함몰 안 됐으면 하는 게 많은데 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을 한 미국에서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어쩌다 바람을 한번 폈더라고요. 근데 루즈벨트의 부인이 이제 이 남자들이 바람 필 땐 정신이 없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와이프한테 영부인이죠. 정말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근데 이 참 루즈벨트의 부인이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분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감정의 추스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내 남편이니까. 그런데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요렇게 얘기했대. 이 말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즉, 제 얘기는 뭐 서로들 둘이서만 바라보고 쭉 가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지만 어쩌다 외도 한 번 한 걸 갖고 이혼하면 정말 깨지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서로 조금 이해하고 양보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그 난리 났었던 그때 그 시절이 나이 들어서는요 정말 좋은 애 싫은 애 해도 평생 왼수 같아도 내 등 긁어줄 배우자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살아서 나중에 지난 에피소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극복했다는 우리의 웨딩의 그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극복기를 얘기하는 옛날 얘기하듯이 그런 행복한 노부부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격차가 1번, 두 번째가 배우자 외도가 또 많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산 경제권의 문제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재산의 주도권이 누가 있냐 또 뭐 재력 많은 집에 갔는데 생활비를 요거밖에 안 주더라. 뭐 일일이 뭐 검사를 하더라.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이것이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나 가사 분담의 문제 있죠. 당신 특히 요새 맞벌이가 많으니까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는데 왜 나는 밥을 해야 되고 나는 왜 반찬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당신은 설거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다툼이 비화가 돼서 특히나 명절 때 또는 뭐 시댁에 그 생신이라든가 이런 큰 일을 치른 이후에 요 자녀나 가사 분담 문제로 아이 뭐 저기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뭐 저녁에 픽업하고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이 도화선이 돼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아서 요게 자녀 문제나 가사 분담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로는 시부모 특히 요새는 장모와의 갈등이 의외로 많고요. 이제 전문직 중에 재력 있는 그 여성분하고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재력만 오는 줄 알아요. 사람은요 갑과 을의 관계가 있거든요. 사람은 뭔가 주면 생색 낸다니까요. 근데 그 생색이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은 정말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못 견디거든요. 근데 장모님은 뭐예요?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그랬나 이러면서 정말 위압감을 느끼게 요런 경우 참 힘듭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이혼 사유를 보면은요 사기 결혼, 도박 중독, 그 다음에 마이너스 카드에 대한 중독,
갚아주면 또 마이너스 쓰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단 종교에 몰입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변태적인 성욕. 이거는요, 저는 결혼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저도 놀래요. 혹 놀래거든요. 근데 방송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 이거는 정말 맞춰보고 결혼할 수도 없고, 제가 막 그런 분들은 너무 딱하더라고요. 고이 잘 자라갖고 남자 뭐 전문직이다 뭐다 뭐 직업 좋고 이래서 결혼했는데, 의외의 변태적인 그런 성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뭐 못 견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이혼하게 됐다고 제 앞에서 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혼 사유를 살펴봤지만, 관계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이상 하는 거잖아요. 부부라는 것도 둘이서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처럼 영촌이 되면 정말 모든 게 하나, 좋을 때는 하나인 것 같지만 돌아놓으면 남이다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요, 결혼에 대한 그 아주 환상적인 꿈만 꾸지 마시고요, 연애할 때 일부러 아는 척 안 했든가, 또는 문제화 안 시켰든가, 몰랐던가, 요런 것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수면 위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면 절대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요, 그분하고만 둘이서만 만나지 말고 그쪽 집에도 가보고 그분의 친구 선후배도 만나고 직장 동료들도 만나면서 앞으로 수십 년을 같이 살아가는데 정말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을 가진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정이 확 불이 타서 뭐 100도씨에서 끓는 것처럼 결혼을 하고 나서 막상 외면했거나 몰랐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결국은 내가 참을 수 있는 선,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을 때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히 깐깐하게 잘 살피고 신중하게 결혼하시기 바라고요. 이미 이왕 이혼하셔서 또는 사별하셔서 싱글이 되신 분들은 혼자 살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문가 김경애 TV 많이 구독해 주시면서 내용도 살펴주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여러분이 행복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